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오늘 동영상의 내용은 초보자를 위한 윈도우 10의 설치 과정입니다.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는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에 이해를 하셔야 할 항목이 있어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엄밀하게 말하면 너무 복잡해서 아주 간략화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틀린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하지만 PC에서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과정을 이해하시는 데는 괜찮다고 봅니다. 우선은 부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시동을 거는 작업인데요. 컴퓨터에서는 운영체제가 완전하게 시작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운영체제가 없는 컴퓨터는 깡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운영체제가 메모리로 올라가서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확대하면 컴퓨터에 전원을 넣은 후부터 윈도우가 화면에 나오기까지가 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운영체제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PC가 어떻게 운영체제를 알아보고 실행하는 걸까요? 그 작업을 위해서 아주 작은 프로그램이 PC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하고 줄여서 BIOS라고 읽습니다. PC에 전원을 넣으면 우선 PC는 BIOS를 작동시켜 스스로를 점검하고 메모리나 그래픽카드가 작동 가능한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을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고 하고 줄여서 포스트라고 읽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상이 없으면 BIOS는 다음 단계로 부트로더를 실행합니다. 부트로더는 운영체제가 PC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운영체제가 완전히 작동하면 사용자는 PC를 게임이라든가 인터넷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추가로 하드웨어에 대한 것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저장 장치로 하드디스크를 사는데 하나의 디스크는 그 안에 방을 나누어서 별개의 하드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파티션이라고 하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래전에는 바이오스가 부트로더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에 특별한 장소를 읽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하고 줄여서 MBR이라고 읽습니다. 이런 MBR 구조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제약이 아주 많았는데 하나의 하드디스크는 크기가 2.2TB를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을 인식을 할 수 없었으며 파티션을 나누는 개수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스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Unified Extensible Firmware Interface이고 머리 글자를 따서 UEFI라고 부릅니다. 이 새로운 버전은 부팅을 위해서 특별한 파티션 구조를 가지는데 그것을 GUID 파티션 테이블이라고 하고 줄여서 GPT라고 읽습니다. 굉장히 약어가 많죠. UEFI는 하위 호환성이 있어가지고 MBR과 GPT 모두를 통해서 부팅이 가능하지만 바이오스는 GPT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약간 오류가 있지만 포괄적으로 설명한 윈도우를 설치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들입니다. 이제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요즘의 컴퓨터 기준으로 하면 컴퓨터에 전원을 넣으면 컴퓨터는 UEFI를 실행하고 그 UEFI는 GPT의 부트로더를 통해서 운영체제를 메모리로 올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윈도우 설치 과정으로 넘어가겠는데 그 과정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개념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말씀드리죠. 그러면 설치를 위해서 윈도우 10 미디어를 만들어 보죠. 윈도우즈를 USB로 샀을 경우는 그냥 그 USB를 쓰시면 됩니다. 윈도우 10 다운로드라고 입력을 하시면 구글에서 가장 맨 위에 윈도우 10 디스크 이미지 다운로드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고 중간에 보시면 PC에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싶으신가요? 하고는 지금 도구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이 파일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통상적으로는 윈도우의 다운로드 폴더에 있습니다. 실행을 시켜주고요. 라이센스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툴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용량이 8기가 이상 되는 USB를 마련을 미리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의를 통해서 넘어가고, 그러면은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두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지금 이 PC 업그레이드 혹은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 통상적으로 PC를 새로 사시면 대기업계 아닌 이상에는 운영체제가 설치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새로 산 PC에서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라든가 PC방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트북 같은 다른 PC에서 할 텐데, 그때는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를 선택하셔가지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옵션들이 나오는데, 이 옵션이 지금은 선택이 안 되죠. 이 이유는 이 PC의 권장 옵션 사용이라는 항목에 기본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운을 받는 PC에 맞는 옵션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해제하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으신 게, 대부분의 경우 99%는 이 내용으로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사용할 미디어 선택이 나오는데요. ISO 파일이 있고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는 지금 일이 다운을 받으면서 설치가 가능한 USB를 동시에 만드는 작업이고, ISO 파일은 그냥 ISO 파일만 먼저 다운을 받고 나중에 별도의 도구를 통해서 USB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죠. 이때 주의하실 점이, 위에 있는 옵션으로 USB를 만들면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바이오스나 UEFI에 관계없이 작동할 수 있는데 반해 가지고, 별도로 ISO 파일로 받은 후에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USB를 만들 때는 바이오스용인지 UEFI용인지를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ISO 파일로 받을 이유가 있느냐?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순수하게 ISO 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버추얼박스 같은 가상 머신에 윈도우를 설치할 때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파일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는 USB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하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는 USB가 꽂혀 있지 않아서 보이질 않죠. USB를 꽂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USB가 나옵니다. 기존에 썼던 거라서 레이블에 ESD, USB가 이미 들어가 있네요. 다음으로 누르면은 이제 다운로드를 하고, 다운로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USB를 만드는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윈도우 설치용 USB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PC에 꽂고 PC의 전원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UEFI 화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각각의 브랜드별로 이 화면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PC를 켠 다음에 비프 음이 한번 들립니다. 삑 하는 비프 음이 한번 들릴 때 키보드에 키를 눌러주는데, 통상은 F2 키 혹은 F12 키, 딜리트 키, 딜리트 키는 DEL이라고 써있는 키를 말합니다. 혹은 ESC 키를 눌러주면 되는데, 그것은 각각의 메인보드의 설명서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딜리트 키와 F2 키 정도에서 이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보이죠. 뭐 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어드밴스드 쭉쭉 있는데, 부트로 가시면, 부트에 보시면 부트 옵션 프라이어리티라 그래가지고 부트 옵션의 순서를 정해주는 란이 있습니다.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내려가는데, UEFI가 부트 로더를 부트 옵션 1번에서 찾고 실패하면 2번으로 내려가고, 다시 실패하면 3번으로 내려가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부트 옵션 1번에다가 부트 로더가 어디 있는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가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밑에 보시면 USB와 UEFI가 보입니다. 앞서서 USB를 꽂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USB를 선택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바이오스로 부팅을 할 때는 USB를 선택하고, UEFI로 부팅을 할 때는 이 UEFI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근래 몇 년간 나온 모든 PC는 이 UEFI를 선택하셔서 부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2.2TB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지원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옮겨가지고, 저기 지금 저장이 옵션이 있죠. 이 저장하는 옵션으로 저장을 해주고 나갑니다.
설치 화면으로 들어왔네요. 첫 번째 설치 화면은 특별하게 만질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설치가 보이는데요. 지금 설치를 눌러서 설치 화면으로 가죠. 윈도우즈 정품 인증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구매하실 때 제품 키를 구매하셨다면 그 제품 키를 넣어주시고, 제품 키가 없으면은 없음으로 넘어간 후에 나중에 시험판으로 사용하다가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이 PC가 이미 정품 인증을 사전에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MS에 그 자료가 있어서 제품 키가 없으므로 선택을 하고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설치할 운영체제가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처음에 윈도우를 구입하실 때 홈 버전을 구입하셨는지, 에듀케이션 버전을 구입하셨는지, 프로 버전을 구입하셨는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에듀케이션 버전은 학교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고요. 대학생이라든가 그 이외에도 초중고도 아마 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초중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구입처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윈도우 10 교육용 버전은 굉장히 기능이 많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될 만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이 버전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홈 버전하고 프로 버전이 있는데, 이 홈과 프로 버전은 프로 버전에서 좀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라커 암호화라든가 혹은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관리 도구 같은 것들을 더 갖추고 있는데 약간 가격이 더 비싸죠. 제 경우는 윈도우 7 시절부터 계속 프로페셔널 버전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신이 구입한 그런 버전에 맞는 선택해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라이선스 화면이 다시 나옵니다. 동의함에 체크를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설치 유형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업그레이드 설치고 다른 하나는 윈도우만 설치하는 사용자 지정 설치입니다. 업그레이드 설치는 기존에 윈도우 다른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사용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사용자 지정으로 새로 설치하는 게 낫습니다. 드라이브 0번과 드라이브 1번이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물리적인 드라이브로 두 개가 할당되지 않은 공간으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위에 있는 것은 2.7TB의 하드디스크고 밑에 있는 것은 233GB의 SSD입니다. 이상적인 케이스로는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설치할 그 드라이브가 위로 가 있는 경우가 좋은데, 그거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최초로 설치하실 때 포트를 제대로 설치를 하셨어야죠. 이거는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드라이브 1번에다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번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SSD라서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만 해주고 새로 만들기라든가 기타 다른 작업 없이 그냥 다음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윈도우즈 파일 복사 중으로 가는데요. 앞서서 할당되지 않은 공간으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설치할 대상의 하드디스크를 선택하고 새로 만들기로 전체 용량을 다 파티션을 잡아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보기가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모든 윈도우즈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시스템 파일에 추가 파티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확인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몇 개 파티션을 더 만듭니다. 지금 드라이브 1번에 파티션이 지금 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개의 파티션을 나누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게 복구 파티션, 두 번째가 EFI 시스템 파티션, 세 번째가 예약 파티션입니다. UEFI화에서 부팅을 하게 되면 이 드라이브 1의 파티션 2에 있는 EFI 시스템 파티션으로 부트로더가 작동을 하게 돼서 이 윈도우 시스템을 메모리에 올리게 되죠. 그리고 메인 시스템은 여기 232기가 남아있는 가장 큰 그 파티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을 눌러주겠습니다. 파티션을 할당해주지 않은 드라이브에 선택을 하고 바로 들어가든지, 혹은 파티션을 전체 파티션을 잡아주고 들어가든지 간에 윈도우가 알아서 필요한 추가 파티션을 만들어주고 시스템 파일들을 다 카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하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바이오스 형식으로 만든 USB에서 작동을 하시면 추가로 만들어진 파티션의 개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게 됩니다. 자, 완성된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평이한 내용들입니다. 지역을 선택해 주고요. 자판 배열도 기본 디폴트 값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 디폴트 값으로 가셔도 큰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 계정을 넣게 되는데요. 계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로 로그인하는 계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PC에 로컬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용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드시면 그 계정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PC로 로그인을 하셔도 동기화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 원드라이브라든가 기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하는데 요긴하게 쓰입니다. 화면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윈도우즈가 백그라운드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관련해 가지고 작업이 좀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PC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쓰지만 이 PC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다른 옵션이 없죠. 잠깐 랜선을 해제하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이 PC를 누가 사용하나요? 이렇게 하면서 로컬 계정으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뒤에 랜선을 제거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A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도 간단하게 만들죠. 비밀번호를 찾기 위한 질문을 선택하게 되는데, 저는 뭐 아무 답이나 막 써는 스타일이라서 대신에 그 아무 답은 항상 하나만 넣죠. 그래서 질문은 무슨 질문이든지 상관없이 답변만 기억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활동 기록이 있는 장치 간에 더 많은 작업 수행이라는 내용이 타임라인이라든가 기타 윈도우즈 기능들을 다른 곳에서 제가 다른 PC로 접속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동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지금의 로컬 계정으로는 안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하는 그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이메일로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온 계정 만드는 화면이 나왔었죠. 저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지만, 장치의 개인정보 설정 선택 화면인데요. 여기서 특별한 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첫째는 온라인 음성 인식입니다. 한국어로는 코타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코타나 음성 인식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진단 데이터인데, 진단 데이터는 MS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자기네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데, 저는 그냥 기분상 진단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 그런 옵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치의 마지막 과정이네요. 아까 로컬 계정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데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PC를 하나만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로컬 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데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두 개씩, 세 개씩 그렇게 운영하기는 좀 그렇고, 두 개 PC에서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운영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떤 라이선스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 면에서 저는 이제 두 개로,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다른 하나는 일반 로컬 계정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났네요. 여기서부터는 또 여러 가지 드라이버라든가 기타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그런 설정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설치 이후의 작업이니까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만들어 보도록 하고,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